아무래도 조급하게 되는 이유가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있지만 항상 상승장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승장을 못 누리면 어떡하지? 다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럼에도 하면 안 된다. 또 파티에 빠지기 싫어서 잠깐 잡아두긴 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주식에서 조정이라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나는 가격 조정이 오기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격 조정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던가 유동성 회수하는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겠다, 이제 그런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이슈가 나오면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겠지. 그러면 나는 오히려 그때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근데 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쭉 거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분할로 이제 매수하는. 근데 뭐 2, 3분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 비싸다라고 코스피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코스피가 지금 과열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니까 그렇기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달리는 말을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 대외적으로 투심을 조금 흔들 정도의 큰 그치. 임팩트가 있어야만 진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이벤트로서 공매도 제기라던가 이제 그런 이벤트는 사실 코스피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어쨌든 코로나를 제일 빨리 시작하고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채 관리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 시장이 부채 관리를 한 3년? 2년 전부터 꾸준히 잘 해오고 있다가 작년에 망가졌거든.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중국도 지금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약속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사람들이 겁내고 있는 것 같아,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없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라는 것만 빼고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코스피가 지금 비싼 건 아닌데 단기간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을 필요 있다. 그치. 그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금 한번 쉬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또 너무 쉼없이 달리면 내려올 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숨도 쉬어가면서 물도 마시면서 이제 그래야지. 막 끝없이 달리다가 이제 한 번에 하방으로 터질 만한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주식만 봐도 다 신용이 막혀 있어.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신용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 본인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 자기 그릇을 잘 측정해서 투자해야만 이 상승장을 온연하게 즐길 수가 있다. 상승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돈을 벌어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넘치게 담아버리면, 나는 그렇더라고. 넘쳐버리고 급하게 팔게 되고 급하게 팔게 되고 급하게 사게 되고. 급하게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그치. 열받으니까. 그러면 또 추격 매수하게 되고. 이제 그게 모든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계하면서 하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사실 365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막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충분히 지금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계하면서 시장을 배워간다는 느낌, 이런 시장을 배워간다는 느낌. 지금 같은 시장도 사실 나도 거의 12년 주식했지만 제대로 된 상승장을 겪어본 건 처음이거든. 그 10년, 12년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때 시작하면 주식이 되게 쉽다고 느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았구나 이제 느끼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항상 시장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 그 정도로 연습하면은 장기적으로 본인 투자 습관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급하게 되는 이유가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있지만 항상 상승장인 건 아니잖아요.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넘게 주식을 해도 이런 상승장은 어떻게 보면 처음 맞으시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승장을 못 누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치. 대부분 사실 신용을 쓰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럼에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겠지만, 무조건 본인 그릇이 있거든. 나도 주식을 거의 12년 하면서 그 그릇을 조금씩 늘렸던 것 뿐이지, 처음부터 내가 10억을 운용하고 20억을 운용했으면 당연히 망가졌겠지. 그만큼 본인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니까 그걸 계속 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되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본인이 주식을 얼마나 오래 하던 얼마나 잘하던 결국 무너진다라는 걸 나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상승장이 금방 끝날 거라고 진단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엔 더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놓쳤다고 해서 한두 달 놓쳤다고 해서
결국 영업이익이 늘어날 종목, 글로벌로 점유율이 올라갈 종목, 그런 주식을 사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시장 전반이랑 상관없이, 물론 그런 주식들이 코스피 전체를 이끌어가지만 그런 주도 업종의 주식을 꾸준히 사는 것도 상승장을 제일 잘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지. 오늘도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주식 잘 하셨길 바라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